진짜 이게 연예계가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. 오늘 오후 3시였죠.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준호 씨도 용산경찰서에 출석을 했습니다. 혐의 인정했나요, 김 박사님? 안 했습니다. 안 했죠. 술이 취해가지고 넘어지면서 지탱하려고 하다가 본의 아니게 여성들을 만졌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CCTV하고 목격자가 있거든요. 예. 그래서 이제 목격자하고 CCTV 분석으로 경찰이 가려낼 겁니다. 뭐 진실인지 아닌지 그 진술이. 그러니까 넘어지려다가 신체 접촉은 이루어졌으나 강제 성추행은 절대 없었다는 게 현재 이준호 씨의 입장인데요. 예. 그러니까 인정을 하지 않을 것은 예상했던 대로인데 많은 분들은 그래도 아마 술 취해서 만취해서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지 않을까 했는데 그거하고는 조금 달라요. 근데 오히려 선을 분명하게 그으면서 신체 접촉은 있었으나 강제 성추행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왜 넘어질 때 근데 그쪽으로 그렇게 넘어졌는지 그것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. 있을 수 없는 변명인 게요. 사실상 이 사건은 그 좀 진상에 대한 문제입니다. 진상을 부렸다고 하죠. 우리가 취객으로서 자 처음에 두 여성이 나오죠. 피해자인 두 여성에 대해서 신체 접촉이 있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니까 이 직원이 강제로 추방을 해요. 그렇죠. 내쫓았는데 거기서 만약에 그냥 나갔으면 솔직히 덮어둘 수도 있었던 문제였는데 다시 들어가서 난동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뭐 우리가 얘기하듯이 진상을 부립니다. 그러면서 사실은 이게 고소가 되는 그런 사건이었거든요. 그러면은 폭행을 가했다라고 그러는데 뺨을 때렸다는 거죠. 그 클럽에 있는 그 일하시는 분의 뺨을 그럼 그 부분은 뭐라 그래? 그것도 술이 취해가지고 넘어지다 어떻게 얼굴에 손이 갔나요? 아니 그거는 경찰에서 네.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 그거는 좀 와전된 걸로. 그 업소 사장이 예. 손님 관리를 제대로 못한 종업원을 좀 뭐라 한 내용을 이제 이준호 씨가 한 걸로 좀 와전됐다 하는 내용은 경찰에서 발표를 했습니다. 그러면 어쨌든 지금 이준호 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앞으로 어떻게 돌아갈 것 같으세요? 지금 앞에서 잠깐 김복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 그리고 목격자의 진술이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. 그리고 거기다가 CCTV까지 있습니다. 근데 본인이 부인을 했지만 본인의 진술보다는 원래는 물증이 조금 더 신빙성이 더 높게 보여지는 증거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아마 오늘은 그러니까 앞에 보통은 피해자 그리고 참고인 그리고 관련 증거들 다 입수한 후에 마지막으로 보통은 피의자 아니면 피고소인을 이제 같이 수사를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지금 그걸 하러 간 건데 아마 경찰이 많은 그런 먼저 진술을 물어보고 대답을 하면 거기 본인의 진술에 배치되는 증거들을 내보면 보여줄 거예요. 이런 증거들이 있는데 왜 진술과 엇갈리십니까?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아마 그러한 오늘 수사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. 아마 이렇게 증거가 확실하면 오늘로서는 경찰 조사가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늘 한 번으로 끝난다. 뭐 일단 경찰은 추가로 부르겠다. 오늘 이제 1시간 반 정도 하지 않았습니까? 예. 3시였는데 2시 50분에 나타났고 1시간 반 정도 조사를 받고 나왔는데 1시간 반밖에 안 받았어요? 네, 1시간 반밖에 안 받았습니다. 그래서 그거 아주 짧게 받았네요. 네, 이후에 뭐 한 번 더 부를 수 있다 그런 얘기는 했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이 대목에서 궁금한 게 2002년에 이 똑같은 성추행으로 당시 또 이렇게 클럽에서 여성을 만나서 본인의 작업실에 데려와서 어떤 성추행이 있었는데 당시 합의로 그런 합의 등의 정황에 비춰서 이제 기소유예가 됐습니다. 근데 이게 이제 기소유예거든요. 그랬을 때 지금 이게 14년이 지난 일인데 유예였으니까 요번에 이게 가중처벌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 건과 별도로 그냥 이 건은 그때 건은 말하자면 그냥 죄 없음이 되고 요번 건만 보는지. 아니 기소유예도 처벌이기 때문에요. 전과는 명백히 동종전과가 있는 거고 뭐 구속이 안 된다 하더라도 하다못해 벌금이라도 기소유예도 처벌이에요? 그럼요. 그것도 전과입니다. 근데 이제 요번 같은 경우 1시간 반 만에 경찰이 보낸 이유는요. 경찰 입장에서 그렇습니다. 뭐 CCTV라든지 목격자라든지 명백한 증거가 있으면 구태여 부인하는 거 그냥 부인 줘서 받아버리고요. 그대로 그냥 기소 의견 송치해버려요. 오히려 저 검사님이나 판사님한테 미움만 받아요. 아니 근데
검찰에 한번 불려가면 기본이 3-4시간이라고 그러던데. 그러니까 사실 1시간 반이라고 하면은요 그만큼 더 이상 명백하다? 질문할 게 없다라고 아, 보셔도 되고요. 예를 들면 한 번 더 부를 수가 있다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얘기입니다. 아, 한 번 더 그냥 부를 가능성도 의례적인 있다. 얘기. 항상 가능성은 열려 있으니까요. 그렇죠. 안타까운 건 지금 최근에도 사기 사건 때문에 수억 원을 갚지 못해서 뭐 서태지 씨한테 뭐 예. 전화를 걸어서 갚게 하겠다 이런 말도 있었고 참 지금 가정적으로도 어려운 것 같은데 가정적으로 그렇게 그 어려운 사람이 나이트클럽에 가서 이런 일을 벌였다 해서 더 사실은 안타깝게 만들고 있죠. 그 참 아니 좀 씁쓸해요. 네, 예. 씁쓸합니다. 그 이제 1억 6,500만 원을, 그러니까 세 자녀의 아버지다 보니까 다둥이 아빠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돌잔치 관련 업체를 하겠다고 주변 지인들한테 1억 원 6,500만 원 투자를 받았는데 이제 그걸 갚지 못했는데 갚지 못했을 뿐 아니라 내막을 들춰보니 뭐 집 월세도 못 낼 정도로 힘들었다는 건 변제 능력이 없는데 빌린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이게 사기 혐의로 고소가 됐고 이게 이제 선고일이 8월 24일이에요. 예. 또 이게 또 별도의 사건이긴 한데 이번 또 성추행 혐의하고 또 같이 겹쳐지다 보니까 이게 법에서의 판단하고는 벗어나서 이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는 대중이 보기에는 아니 지금 이렇게 집안은 어려워서 이제 이제 셋째가 지난해 5월에 태어났거든요. 이 돌쟁이 아이를 키우느라고 어린 아내는 이 23살이나 어린 아내는 이렇게 혼자 애쓰고 있는데 어떻게 왜 또 클럽을 갔나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지금 눈초리가 따갑습니다. 예, 서태지와 아이들. 뭐 저는 사실 그때가 그 10년의 유학 기간 동안 겹쳐가지고 전 사실 잘 몰랐는데 독일에 있을 때도 제가 얘기 들을 정도로 상당히 유명한. 그런데 지금 참 이런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씁쓸합니다.